항암 수술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안검 외반이라는 부작용인데, 안검 외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K엔젤 성형외과 원장 권용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 수술하면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같은 경우는 눈 안쪽으로 진행하는 눈 밑 지방 제어 배치와는 달리 눈 아래쪽에 절개선이 있고 봉합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봉합사를 실밥을 뽑는 시점부터 그래도 외출이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략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후로는 조금 자유롭게 외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을 한다 그러면 눈썹 아래쪽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다 이 눈밑 중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눈밑 같은 경우에 절개를 할 때 자세히 보시면 눈썹 아래쪽에 피부의 경계선이, 주름 경계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눈밑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와 다르게 계속해서 이 흉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흉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수술로 인해서 애교가 많이 사라지고 작아진 분을 보셨기 때문에 이 애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애교를 다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약하게 보이던 애교를 다시 복원을 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애교를 잘 보존하려 그러면 수술할 때 이 애교 근육을 잘 보존하면서 지방을 잘 처리하고 적절한 알륜근 현수를 하면서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밑 주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처져서 생기는 주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찡그릴 때 생기게 되는 표정 주름이게 되는데, 처져서 생기는 주름은 리프팅이라든지 피부일제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호전을 시켜드릴 수 있지만,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은 눈 안쪽으로 하는 눈밑 지방제 배치든 항암이든 크게 개선되지 않으며, 이런 부분들은 보톡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눈썹 아래쪽으로 절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을 싸고 있는 연부 조직, 피부, 결막, 근육이 처져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연부 조직이 처져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 절개가 들어가는 항암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바깥에 있는 연부 조직도 늘어나 있는데, 이 연부 조직, 피부 근육을 해결하지 않고 안에만 처리한다. 그러면은 안에는 정리가 되지만 밖에 싸고 있는 피부라든지 근육 자체는 이렇게 처져 내려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춰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젊은 분이라도 체질적으로 피부가 처지거나 탄력이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이 항암, 50대가 60대가 되어도 체질적으로 또는 너무 관리가 잘 되어서 처짐이 없다 그러면 눈밑 지방제 배치도 가능합니다. 항암 수술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안검 외반이라는 부작용인데, 안검 외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낫는 와중에 구축이라는 경우인데, 그거는 상처가 낫는 동안에 흉터에 과도한 뭉침으로 생기는 거라서 주사라든지 이런 거로 추후에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도한 피부 절제 때문에 생기는 외반인데, 눈 밑에 힘이 약한 경우, 똑같은 힘이 걸리더라도 당겼을 경우 내려오기 때문에 눈 밑에 힘이 약한 경우는 외안각 고정술이라든지 알륜근 현수를 통해서 이 눈밑 하안금 자체에 힘이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도한 피부 제거를 하지 않는 건데, 보통 저희들이 수술할 때는 눈은 상방으로 보고 입은 최대한 크게 본 상태에서 눈밑이 가장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제거할 수 있는 양을 체크해서 이렇게 절제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안검을 했을 때 중안면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알륜근 현수라든지 중안면부가 이렇게 길어지고 V쉐입이 됐을 때는 흔히 말하는 수프 리프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리프팅 효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쌍꺼풀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쌍꺼풀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것처럼 이 수술 또한 한번 했다고 해서 평생 고정인 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또 조금씩 처지게 마련이고, 그렇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원래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씩 처지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재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로 한 지점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흉살 또는 유착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치고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힘들게 되고,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재배치를 하고 싶지만 이전에 제거를 했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용할 만한 충분한 지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조금은 수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하안검 수술을 이렇게 결정하실 때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엔젤 성형외과 원장 권용석이었습니다.